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 나름대로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투자할 만한 물건, 돈이 된다고 하는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추천도 하고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낙찰 받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물건은 개인적으로 차원 좋은 물건이고 좀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은 매입해 놓으셔도 되고 바로 팔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세를 받으면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다섯 번째 근린 시설입니다. 평택시 장당동 6차선 대래변 옆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지금 집이 지어져 있고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100만 원씩인데 아쉬운 것이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 150%다 보니까 조금 건물을 짓는 것이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높은 건물 뭐 빌딩을 지어서 월세를 줄 게 아니라면 일반 상가를 가지고 월세를 주는 데는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위치만 괜찮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 감정 가격이 16억이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정 가격이 상가나 공장인 경우에는 뭘만 보시냐면 제일 먼저 최저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8억이죠. 근데 토지 감정가가 얼마로 돼 있죠? 14억이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은 빼놓고 땅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14억짜리를 가지고 지금 8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억 5천 9억 정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땅만 산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데 거기에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고 월세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고 대출을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근린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주택 개인 대출 자금이 어려운 것이지 그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낙찰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필요 없는 땅이 두 필지가 옆에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인데 여기 4번하고 5번은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거든요. 이 골목길인데도 이 땅 주인이 여기에 있는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보면 여기 대지 두 필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얼마죠? 여기 보면 도로가 있어갖고 6.96평 3.63평 하면 약 10평 정도는 감정가에서 빼놓은 다시 말하면 토지 14억 9천에서 10평 정도는 빼내다 보면은 13억 정도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3억 정도의 땅을 우리가 9억 정도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로서는 이거는 팔아도 되고 팔려고 애쓸 필요 없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그 우리가 월세를 받는 거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정상적인 감정 가격 뭐 14억이든지 14억이든지 이 가격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놓고 팔려도 좋고 안 팔려도 좋고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물건인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6차선 대래변 옆에 있는 거거든요. 위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평택시지 않습니까? 평택시
시내 중심가에 6차선 대로변 옆이라는 얘기는 평택은 앞으로도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곳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미군 부대를 올려간다고 해서 뭐 한다든지 고독지구가 뭐 한다 해서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고독지구의 개발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인구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년에 1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이 몇십만 있으면 뭐합니까? 평택에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해서 연봉 7, 8에서 1억 이상 받으신 분들이 몇천 명 정도로 몇만 명이 이주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썼을 때에 이런 상가에 돈이 가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삼성의 고독지구 지금 8차까지 있는데 지금 4차까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물론 그 사이에 아파트가 과화 공급이 좀 돼가지고 지금 상가나 아파트가 좀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택이. 그렇지만 이게 6차선 대로변 옆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도 지금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는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까지 질겠다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9억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9억 쳤어도 더 쓸 거 미련 갖지 마시죠. 다음번 제가 9월 27일 날에 갖고 올 땐 이거보다 더 좋고 또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거쳐서 제대로 좋은 가격으로 하는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되는 것이지, 이런 물건이 지금만 나오냐? 아닙니다. 제가 22년 동안 경매 물건을 보게끔 되면은 제일 후회스러웠던 것이 질러서 낙찰을 받고 나면 그 다음번에 보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짓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철골조로 해서 이렇게 지어놔서 지금 보면 그 중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개 아니고라도 그냥 뭐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이든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충분한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6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 부산 물건이거든.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정동인데 제가 봤더니 이 부산 지역의 감정동이라는 곳에서 지역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이 재개발을 시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다 걷고 얼마를 걷어서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하고 땅을 샀던 것 같아요.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 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건물을 산 것이 주택조합인데, 조합에서 사놨는데 그 조합에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죠. 투자했던 사람들이 내 돈 도로 달라고 해서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면은 이게 주택조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땅은 건물은 다 넘어갔는데 그 조합원들이 신청한 거는 땅만 가지고 신청했고 거기에 재개발될 때까지 거기 상가는 그대로 장사를 하게끔 두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건물은 매각체고 땅만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10억짜리죠. 10억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억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법정 지상권은 있는 겁니다. 입증은 있으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달라고 하게끔 되면은 우리는 10억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정가로 보면은. 아니면은 다시 협상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다시 사든지 아니면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다시 사든지 하는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다시 팔 수가 있고 내가 건물을 다시 살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 내 땅을 건물 주인한테 파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건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조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건물 주인도 이 땅을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조정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조정인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럴 때 조정을 많이 가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땅 주인이고 상대편은 건물 주인인데 땅 주인으로서는 땅값을 많이 받고 싶고 건물 주인으로서는 땅을 좀 싸고 싶겠지만은 가격이 합의가 되려면은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건물을 감정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감정가 이상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건물 주인에게 땅을 내가 팔 수 나온다 그러면 64%에 사서 80%에 빨고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서 나는 감정 가격에 주겠다고 했는데 좀 깎아주십시오 하면 내가 64%에 샀으니까 그러면 80% 주십시오 85% 정도까지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하십시오 이런 정도로 팔고 나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질러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기 전에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파는 것부터.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얼마에 팔 거라는 걸 판단했어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격에 넘어가면 낙찰을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떨어져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파트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 재개발 조합이 들어섰다가 부동산 가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제가 보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한 7, 8년 있으면서 강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재개발은 땅값이 올라가야지 재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강남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옛날에 뭐 5층짜리 아파트 있던 것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부산에 가서 봤더니 5층짜리가 아니고 자기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200% 찾아먹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공비는 자기 돈으로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부산에서 이 재건축은 안 된다고 봐요. 재개발인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단층짜리 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빌딩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좀 부산에서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맞지 않고 재건축도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울만큼 땅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고 인구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산도 지금 인구 줄고 있잖아요. 지르지 마시고 건물 주인에게 땅값의 80%로 팔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8분의 7 9분의 2 상속한 9분의 2 지분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 경매가 4,800에 감정가 2,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차인 홍정 누구는 본인이 1997년부터 임차여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9분의 2 지분이 나왔는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96년 12월 31일 날 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입주했겠어요? 97년도에 입주했겠죠. 1997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서부터 그랬죠? 97년서부터 입주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소유자가 누구죠?
이 누구죠? 그런데 상속을 했죠. 그 보면 9분의 7이고 9분의 2죠. 그러면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이 홍누구는 이 기 누구의 배우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배우자가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예요. 근데 9분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9분의 7하고 9분의 2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모친 것까지 같이 상속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 모친은 이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 임차여 전매하고 있다고 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얘기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집에 모친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노인네가 이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9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죠. 그러면 얼른 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경우에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그러면 대항력 없죠. 만약에 없다고 가정합시다. 없으면은 우리가 9분의 2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9분의 2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거나 없거나 못 내보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9분의 2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우리 지분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고, 만약에 이 경우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는 이 9분의 7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지분을 살 능력이 없다 그러면 같이 앞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거 팔아서 돈으로 나눕시다. 일반 매물로 내놓으십시다. 하면 가격만 우리가 싸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9분의 2의 이런 지분 매각은 이런 것이 제가 투자를 많이 권유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질리지 않고 낙찰받으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강제 금액이 1,900명이 얼마죠? 여기 보면 2,900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기에 보면 이 4,800인데 원래는 감정가격이 4,800이었으면 2,900 정도였으면 이걸 취하를 시켜서, 근데 취하 안 되고 지금 1,900, 2,900 얼마기 때문에 지금 한 3,000 얼마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고, 취하는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는 낙찰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지분권자한테 팔든지 아니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얘기를 하고, 협상이 되면은 가까운 공인중개사 둘이 같이 가서 내놓고, 아니면 견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내는 겁니다. 자, 8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보령시 주변면에 있는 지목이 전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거리 제한도 없고 어떤 요건도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발급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 있죠. 지금은 농지증을 띄러왔다 누구다 그러면 전 사람들 다 나타나서 농지증 얘기했으면 누구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농지가 있네요. 근데 당신 갖고 있는 농지도 가지고 농사도 안 지면서 무슨 이 농지를 새로 사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농지증을 안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불법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 1억 900짜리가 3,7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고, 농지 평수는 245평입니다. 245평이라는 얘기는 3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하게끔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나를 농업인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특수 재배를 한다고 신청하게끔 되면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 특수 재배를 해서 농업인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내 가운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 웃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유치권 신고를 해놨습니다. 아무것도 공사한 것도 없는데 유치권 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나 이해관계를 만나지 못해 전문관계를 하지 못했음, 이런 얘기는, 제가 유치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죠. 점유하고 붙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언제 판사님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압력이 전서부터. 근데 압 내놓고 경매를 집어넣으러 가서 봤더니 점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유치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5월 30일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농지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은 시내 가운데 있더라고요. 읍내에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죠. 보면 813제곱미터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58,000원이죠. 그러면 공시지가로 지금 얼마까지 가져갔죠? 4,7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로가.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700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1,000만 원 더 떨어졌거든요. 저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땅이 다세대도 있습니다. 다세대도 있죠. 도로 옆에 이렇게 있죠. 다시 말해 읍내로 해서 주거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줘도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얼마든지 환경이 변한다면 옆에 빌라가 있다는 얘기는 주거용으로 건물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포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런 땅이 200 몇십 8평이 뭐 3,700까지 떨어졌어? 질르지 마세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질르지 마세요. 그럼 다음번에 27일 날 여러분이 다시 오시면 이런 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5번 입찰 들어가서 한 번 낙찰 받아서 돈이 되는 것이, 야, 이런 것도 안 나올 거다, 질러서 찍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돈을 벌어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지르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세대 있고 옆에 도로변 옆에 있죠. 저는 딱 요새 보면 가장 각광받는 땅이 창고야. 창고가 엄청나게 잘하고, 창고도 예전에는 뭐 큰 창고를 빌려줬는데 요새는 창고도 20평 30평으로 잘라가고 따로따로 빌려주더만, 이렇게. 그래도 잘 나가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충분히 그런 용도로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9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지가 3필지인데 2필지는 전으로 되어 있고 1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야 중에서 일부는 전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건 현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땅입니다. 땅이 1075평입니다. 이건 태안군 남면에 있는 겁니다. 1075평이고 감정 가격이 3억 4,500에서 1억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평이 3억 4,500이라는 얘기는 평당 35만 원이었다가 평당 12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삼 재배시설 매각 제외. 일부는 여기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재배하는 것은 인삼 재배가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농사 안 져도, 거기 땅은 농사를 안 져도 되고 그냥 지료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땅은 제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입니다. 지금 보게끔 세 필지인데 필지가 두 단으로 나눠져 갖고 도로변 옆에 있는 건 조금 낮고 인삼을 쓰고 있는 건 조금 높아요. 높은 곳에는 인삼이 심어져 있고 도로변 옆에 있는 건 인삼이 안 심어져 있고 가운데 끼일탈하게 임야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 임야가 이렇게 넓은 게 있는데 그 임야 넓은 곳에는 정말 멋있는 소나무가 한 10대 그루 있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인데 가운데 이렇게 길쭉에 이렇게 생겨 T자처럼 생겼죠. 이 T자로 생긴 것이 이게 뭐냐면 임야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임야인데 여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가 뭐 하고 있냐면 인삼을 짓고 있고 여기는 그냥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만큼은 이거는 지목이 임하지만 이거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고 여기 옆에 여기까지서부터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현황도로 이 오른쪽에는 그냥 그대로 임야로 되어 있고 소나무가 한 10그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한 반쯤이 이쪽하고 높이 차이가 한 5, 60cm가 납니다. 나면서 오른쪽은 인삼 재배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그냥 밭으로 있고 밑에는 그냥 옆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접도구역으로 되어 있고 내 땅하고 도로하고도 접도구역이 있고 일단은 내 땅 일부도 접도구역으로 해서 건물을 진다고 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접도구역만큼은 빼놓고 뒤로 물려서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땅이 전이고 여기는 뭐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임야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인삼 재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로가 옆에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국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국어 같은 이것도 지목은 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 현황도로에서 이 집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여기는 임야고 요것도 다 임야인데 이 가운데 잘려 있어 갖고 임야로 이렇게 현황이 도로로 내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도로를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로 1루를 필요로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지목으로 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값어치를 높이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사는 감정가의 법대로 감정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 보십시오. 내 땅이 하나 둘 세 개죠. 지목은 임야죠. 임야는 임야대로 지목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가격이 약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맹지고 이 땅은 도로변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감정가가 비싸고 이 땅은 감정가가 쌉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수용이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할 때 제가 우리 수강생들 할 때는 이렇게 사자마자 이걸 두 개를 뭐야 다 합의를 하라고 그래요. 합의를 하게끔 되면 여기 앞에를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감정가는 20만 원이고 여기는 10만 원이다 하면 합의라는 순간 전부 다가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여기가 임야로 돼 있죠. 임야가 예를 들어서 임야는 지목이 전이면은 뭐 감정가가 20만 원인데 임야다 그러면 6만 원, 7만 원이에요. 그것도 바로 여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이걸 뭘로 만들어 신청해요?
지목을 전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그 감정 자체가 금방 다 올라가는 겁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사가지고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럼 감정가다 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땅을 이거를 임야를 전으로 만들고 세 필지를 합쳐버리게끔 되면은 내가 산 땅이 지금 몇 평이죠? 1075평이 감정가가 3억 4,500이죠. 3억 4,500대가 금방 4억 5천 됩니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감정을 한 것을 제가 여기다가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58,000원, 8,100, 22,000원, 22,000원이죠. 지목이 임야로 됐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바로 농지로 만들어 놓고 앞에 도로 있는 땅하고 같이 붙여집니다. 전부 다가 도로에 붙어 있는 땅으로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농지 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그 가격에 의한 감정 가격엔 90%가 연금으로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 현황도로 이쪽에 이제 여기 소나무가 있는 거고 이 옆에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렇게 그 인삼밭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도로변 옆에 있는 건 밭이고 여기 인삼이 있는 거고 이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도로 옆에 이 도로 옆에는 이렇게 도로 옆에는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이게 오른쪽 소나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밑에는 도로변 이쪽이 이렇게가 여기가 도로인데 이 도로 밑에 이 땅은 그냥 밭이고 그 위에 조금 높죠. 이 땅보다는 높은 이 짝은 지금 보게끔 되면 인삼을 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이게 보면 지금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전으로 쌓이고 여기 보면 인삼 재배 부분이고 여기 보면 저기 뭐야 지금 아까 현황도를 위해서 임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나무까지 있는 그 임야가 우리 거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달산포에서 해수욕장까지 총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곳인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지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골라드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성비에 의해서 좋다는 얘기지 이 땅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지르지 마시고 받으시면 돈이 된다는 뜻인데 질러서 받아서는 돈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